2020년 12월 미등록 증권 판매 여부 때문에 시작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리플의 법정 다툼이 5월 8일 마침표를 찍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블록체인 전문 뉴스 플랫폼 유투데이에 따르면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한 블록체인 데일리의 트윗을 중심으로 세크와 리플의 소송 판결이 일주일 내로 선고될 것이라는 추측이 확산되었다. 게다가 브래드 칼린하우스 리플 CEO가 세크와의 소송이 해결될 것으로 예상한다라는 발언을 수차례 한 점도 5월 8일 판결 선고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세크와 리플의 소송전은 추후 암호화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수 업계 관계자가 오랫동안 관심을 보인 사안이다. 앞서 제기된 리플 승소 낙관론이 실현된다면 XRP 토큰 가치 상승세는 물론이고 디지털 통화의 주가 성장과 채택의 문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번 소송 결과가 리플 이외 다른 암호화폐의 미등록 증권 여부를 판단하는 데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모두가 오는 8일 세크와 리플 소송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는다. 세크와 리플 사건을 오랫동안 취재한 폭스뉴스 비즈니스 전문 기자 엘레너 테렛은 트위터 루머 때문에 판결 관련 회의가 열리지 않을 것이라며 일각의 추측에 반박했다. 한편 유투데이는 테렛 기자의 주장대로 회의가 열리지 않을 수도 있으나 세크와 리플의 법정 공방은 사건의 결과는 앞으로 몇 달 동안 지켜봐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호주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의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지난달 금리를 동결한 지 한 달 만에 금리 인상을 재개한 것이다. RBA는 2일 통화정책회의 후 기준금리를 3.6%에서 3.8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필립 롬 RBA 총재는 호주의 인플레이션은 정점을 지났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목표치로 돌아오려면 긴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이사회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목표치 이내로 되돌리려면 추가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일부 추가 긴축이 필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결정은 금융시장의 예상을 벗어난 것이다. RBA는 치솟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10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 0.1%이던 기준금리를 3.6%까지 올렸다. 그러나 지난달에는 금리를 동결하며 금리 인상 행진을 멈췄다. 당시 로 총재는 통화 정책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만큼 지금까지의 금리 인상 효과가 아직은 경제에 완전히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이사회는 지금까지 금리 인상의 영향과 경제 전망을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 이달 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이후 지난달 발표된 월 1분기 소비자 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7.0% 올라 2021년 3분기 이후 처음으로 상승률이 둔화했다. 3월 한 달만 놓고 보면 6.3% 상승에 그쳤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물가 상승률이 둔화하면서 안정세를 찾자 금융시장에서는 이번 달도 RBA가 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이날 RBA가 기준금리를 전격 인상하면서 금융시장에서는 호주 달러 가치와 3년 만기 채권 금리가 뛰고 있다. 최근 미국 은행권 불안의 중심에 있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미 최대 은행인 JP모건에 인수되면서 일각에서 대마불사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일간 워싱턴 포스트는 1일 금융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이번 조치가 미국 초대형 금융기관들의 영향력을 둘러싼 정치적 싸움을 다시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보유 자산 규모가 3조 2천억 달러 이상인 JP모건은 이번 인수로 2천억 달러 규모 부채와 증권을 추가로 갖게 됐다. 연방법상 미국 전체 예금의 10% 이상을 관할하는 금융기관은 일반적으로 다른 은행을 인수할 수 없는데 피인수 기관이 망한 경우는 예외다. JP모건 등이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후 불거진 은행권 불안 당시 지역 소형은행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대형은행으로 예치금이 옮겨가면서 이득을 본 데 이어 이번에는 인수전에서 더 높은 가격을 써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에 남은 자산도 취득하게 됐다. WP는 이번 인수건에 대해 상원은행위원회 소속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 등이 강력히 비판했다면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 이뤄진 개혁 조치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봤다.
워런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FRC 파산은 규제 완화로 어떻게 대마불사 문제가 더 심해졌는지 보여준다. 제대로 감독되지 않은 은행을 더 큰 은행이 덥석잡고 결국 납세자들이 곤란한 입장에 놓였다면서 은행 시스템 개혁 필요성을 주장했다. 금융권에서 대마불사라는 말은 큰 기업은 사회경제적으로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해서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대형은행이 파산하면 여파가 사회 전반에 뻗는 만큼 당국이 구제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미국 정부는 2008년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위기를 푸른 대형 투자은행들을 구제금융으로 살려내 대마불사 흑역사를 썼으며 JP모건은 당시 베어스턴스, 워싱턴 뮤추얼 등의 금융기관을 인수한 바 있다. 금융개혁을 지지하는 단체 베터마켓 설립자 테니스 켈러와는 3월부터의 FRC 등 세계 은행이 무너진 것은 규제 당국의 감독 실패를 보여준다면서 이들 은행이 파산 시 어떤 절차를 밟을지 정리의 향서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최고 경영자는 FRC를 인수할 자금 여력이 있는 회사는 현실적으로 소수에 불과하다고 반박했고, 제러미 바넘 JP모건 최고 재무 책임자는 이번 인수를 모색하던 게 아니다면서 당국이 먼저 인수 의사를 타진해왔다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은 2008년 당시 대마불사 운영을 고려할 때 당국이 JP모건의 FRC 인수를 승인할 것이라는 기대가 희박했다면서 당국이 최근 은행권 불안 상황에서 기존 입장을 선회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향후 대형 지역은행들이 서로 인수합병을 통해 더 큰 은행과 경쟁하고 중소형 은행들은 대형 은행들로 예치금이 빠져나가는 와중에 합병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이먼 CEO는 은행들이 합병될 것이라고 전망했고, 컨설팅 업체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 관계자는 합병의 시기가 시작됐다는 많은 신호가 있다고 보기도 했다. 비트코인이 5% 가까이 급락했다. 지난주 퍼스트 리퍼블릭발 은행권 위기가 JP모건 인수에 따라 진화되자 피난처로 인식됐던 비트코인에 대한 투심이 위축된 탓으로 보인다. 2일 오전 9시 30분 기준 코인마켓캡에서는 24시간 전보다 4.38% 떨어진 28,108달러를 나타냈다. 이더리움도 2.67% 떨어진 1,832달러에 거래되고 하락세를 보였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대체 가상자산인 알트코인 중 시가총액이 두 번째로 크다. 이날 급락세는 최근 불거졌던 은행권 위기가 끝날 거란 기대감에서 비롯했다. JP모건이 파산한 미국 중소지역은행인 퍼스트 리퍼블릭을 인수했기 때문이다. 앞서 비트코인은 퍼스트 리퍼블릭발 중앙은행 불안감으로 급등한 바 있다. 비트코인은 전통 금융 불확실성을 해지하는 피난처로 주목받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2일 원달러 환율이 상승 출발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오전 9시 9분 현재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3.7원 오른 1341.4원이다. 환율은 4.5원 오른 1342.2원에 개장한 뒤 1340원대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경계 감속 달러는 강세를 나타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테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연방준비제도가 이달 FOMC에서 정책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을 93.2%로 보고 있다. 지난달 28일 발표된 3월 개인소비지출 가격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4.2%, 전월보다 0.1% 각각 올랐다.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지난 2월 5.1%에서 거의 1%포인트 가까이 줄어 지난 2021년 5월 이후 최소폭 상승을 기록했다. 물가 오름폭이 둔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연준 물가 목표치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무역 수지 적자도 환율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4월 무역 수지는 26억 2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해 지난해 3월 이후 14개월 연속 적자를 나타냈다. 같은 시간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76.31원이다. 전 거래일 오후 3시 30분 기준가에서 12.86원 내렸다. 이번 주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긴축 정책의 완화 시점에 대한 논의다. 1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연방준비제도 내에선 이번 FOMC 회의를 통해 다시 한번 기준 금리를 25bp 인상하는 베이비 스텝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연준도 경기 침체에 대해 우려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 대응이 최우선이라는 인식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은 확실시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와 존 윌리엄스 뉴욕연 총재 등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FOMC가 베이비 스텝을 결정할 경우 미국의 기준금리는 5.0에서 5.25%로 올라간다. 16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문제는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동결에 들어가는 시점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느냐다. 지난 3월에 공개된 점도표에 따르면 FOMC 위원 18명 중 과반이 한 차례 더 금리를 인상한 뒤 동결하는 방향으로 경제 상황을 바라봤다. 이번 베이비 스텝 인상이 마지막 인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기준금리 인상을 주장한 메스터 총재도 최근 인터뷰에서 긴축의 여정이 출발점보다는 종착점에 훨씬 가까운 상황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파산 등 미국의 은행 위기도 긴축 종료 필요 주장의 무게를 더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이후 고용시장의 열기가 충분히 가라앉지 않았고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도 여전하다는 점 때문에 위원들의 입장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 변수다. 지난 FOMC 정례회의에서도 일부 위원들은 금리 동결을 주장했지만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힌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연준 인사들은 경제가 둔화하고 있다는 확실한 지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번 베이비 스텝 이후 추가로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시각도 보이고 있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최근 강연에서 물가가 연준 목표치인 2%대를 향해 움직인다는 확실한 신호가 보이지 않는 한 연준은 이를 더 해야 한다며 향후 좀 더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FOMC가 이번 정례회의에서 금리 동결 시점에 대해 모호성을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윌리엄스 뉴욕연은 총재는 경제 전망이 선명하지 않은 상황에선 확실한 방침을 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